부모가 자녀를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자녀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세상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급함을 줄이고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세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 일이 조화롭게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 생명이라는 가치는 내부적인 영향과 외부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 창조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안에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후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초등학생 때는 영재교육을 받던 아이였는데 제가 너무 기대하고 몰아붙이는 탓인지 어느 순간부터 심하게 자책을 하고 공부에 손을 놓았어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기는 했는데 언젠가부터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씻지도 않고 손톱도 안 깎고 밤새며 하던 게임도 안 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뒤늦게 내가 잘못 키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보고 있으면 천불이 납니다. 은둔형 맷돌이 자녀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할까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영재교육을 받을 정도로 뛰어났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심한 자책을 하며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갔지만 현재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 관리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에 부모로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들면서도 답답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시네요.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대를 걸고 지원했던 만큼 지금의 상황이 실망스럽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함과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에 대한 후회와 자책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한때는 높은 성취를 이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대와 부담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며 마음의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성취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모의 기대와 압박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 경험 이후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스스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 회피와 자기 방임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가 답답한 감정을 표현하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통의 기회를 늘려보세요.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데 제발 말 좀 해 라고 말하고 다그치거나 도움을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오히려 소통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녀가 먼저 말을 걸어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을 해주는 것이 더 좋고요.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메모나 문자로 관심을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기회를 늘려보세요. 엄마는 혹은 아빠는 네가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 같은 메시지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음악, 영화 등 자녀가 좋아했던 것을 주제로 가볍게 소통을 시작해보면 자녀가 손을 내밀어 소통을 하고자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무기력해지면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조차 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수하기, 씻기, 양치하기, 식사하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유도해보세요. 이 작은 시도에도 격려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애를 쓰며 해보려고 시도하는 그 모습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같이 밥을 먹자. 따뜻한 물로 씻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같이 부담 없는 작은 목표를 제시해 주세요. 부담 없는 외출을 유도해 보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가벼운 외출을 함께 시도해 보세요. 좋아하는 장소를 함께 탐색해서 같이 나가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며 좋아하는 식당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면 자주 다녔던 길이나 놀이터를 잠시 다녀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사람들이 드문 아침 시간이나 늦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이 특징입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로 과거의 상처, 자존감 저하, 회피 심리, 기본적인 생활 습관 붕괴 등의 요인이 작용한답니다. 학업 실패, 대인관계의 문제, 부모와의 갈등 등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고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과 마주하기보다 방 안에서 버티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계속 회피하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위생관리가 소홀해지며 무기력증에 빠져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보세요. 깊은 우울로 은둔형 외톨이의 시간이 길었다면 심리상담이나 치료 장면에 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강력한 방어기제를 쓰고 있다면 검사도 치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 수 있을 때를 기다려주시고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자녀의 입장이 되어 공감해주는 태도를 유지해보세요. 지금 자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엄마 혹은 아빠, 가족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마음을 열어야 외부의 타인에게도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언제 그랬나는 듯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올 거예요.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이럴 때는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너만 힘드니?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유난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겠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는 말이 아이에게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자녀가 은둔하게 된 원인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것이므로 해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자녀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세상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급함을 줄이고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세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 일이 조화롭게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 생명이라는 가치는 내부적인 영향과 외부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 창조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안에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후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자녀는 안에서 쪼고 엄마 아빠는 밖에서 쪼며 서로 도와 알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인 자녀가 세상에 나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